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포인트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사주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내용만 있어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실력을 높이려면 사주 명식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주 명식을 분석하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주라는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사주 명식을 직접 풀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올해 대박날 사주, 아니면은 뭐 그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주 포인트라는 것은 사주 명식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로 분석을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공개를 해도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얻은 사주 명식이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제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지의 축술미가 깔려있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술미라는 것은 삼형살을 말하잖아요. 삼형살은 인신사 삼형살과 축술미 삼형살이 있는데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삼형살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좋다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임목하고 신금이 깔려 있으면 사화가 들어올 때, 대운이나 일련에서 사화가 들어올 때 그때만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예제로 드는 분은 지지의 축술미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신사 삼형살 같은 경우에는 인신사 세 가지가 오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축술미는 전부 다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운이 사람들마다 비경겁제가 될 수도 있고 재성운이 될 수도 있고 인성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한 사람 사주에 축술미라는 이 토기운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사주는 토기운으로 치중되어 있는 그런 사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데 한두 개만 더 토기운이 있어도 뭐예요? 그 사람 사주 명식에 토기운이 4개, 5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축술미가 지지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오행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전에 이 사주 명식을 이제 제공했던 분들, 그러니까 사주를 의뢰했던 분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뭐 안 풀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흔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제로 드는 분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 축술미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99년도에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과 갈등이 있었고 남편 폭언으로 2014년 갑오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42살에 이혼을 한 거죠. 그러면 오래 사는 거죠. 그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했으니까 한 23살, 4살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 결혼해가지고 42살에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 양육권도 뺏기고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남편이 데려가니까 오히려 여자 쪽에서 양육비를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았고 현재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 이것도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과외나 학원 강사 등을 했으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디스크와 식도염이 있다 그래요. 몸도 아프고 시험은 계속 납방하는데 과외를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구태여 40이 넘은 사람한테 뭐 과외를 뭐 소개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 토기운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월지 포함해서 4개가 토기운입니다. 그런데 축술미로 지지에 이제 이 인성운이 전부 깨지고 있어요. 제가 깨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축술미라는 것은요. 그 축토, 술토, 미토가 서로 충을 받아서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술토 안에 무정신이 있잖아요. 여기 기울정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을신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이 미토하고 축토는 지장간을 보면 정계충이 되고 을신충이 되고 이게 지장간끼리 서로 충을 받아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술미라는 것은 인성운 자체가 충을 받아서 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무려 4글자가 인성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인성운이 학문운이잖아요. 공부로 끝을 봐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 구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공부하는 그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항마라고 그러잖아요. 항마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은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한 게 실수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결혼한 시기인 19살서부터 28살까지 신유대운은 비견겁제만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으로 이 사주가 이렇게 신강한 사주인데 겁재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때 대운 자체도 그렇게 좋은 대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결혼했다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갖고 무슨 공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관운도 없습니다. 관운이 없으니까 공사 공무원 쪽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추천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그 20대 초반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았다면 제가 결혼은 좀 늦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 같은 걸 따갖고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는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성운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인성운 자체가 뭘 극해요? 식신상간운을 극하거든요.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건강운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건강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이라는 게 소화기관이 위도 나타내고요. 식도염이라는 것은 위가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토기운이 뼈대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관련된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생 자체가 어때요? 좀 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술미 삼형살을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겠다고 계속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건 물론 본인이 그 실력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가 않고 또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인성운이 매우 강하다는 거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개해대운, 갑자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개해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운 자체는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운이 괜찮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지지에 축술미 삼형살이 딱 깔려 있으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경술년, 기축월, 기미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주팔자 8글자 중에 7글자가 모두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보시면 이것이 특별격 사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특별격이 아니에요. 특별격이 아니고 토기운이 아주 강한 일반격 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견겁제가 엄청 강한 거죠. 사주가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니까 오행이 치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육친의 복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나타내는 어머니를 나타내는 화기운도 없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기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토기운, 비견 토기운은 너무 강하니까 이것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식신상간운, 즉 자식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모 모두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 덕에 외국 유학도 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모두 장애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부모가 나한테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수발하다 결혼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도 두 채였으나 오빠가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빌려가서 못 갚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날렸다는 얘기죠. 오빠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근데 오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안에 어떻게 돼요? 장애자가 3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빚은 현재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빚이 3억인데 이 여자분 혼자서 이 3명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갚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인생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에 축술미 삼형살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이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토기운이 또 뭘 극해요? 수기운을 극하니까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흘러가는 대운 자체에는 이렇게 뭐 정해대운, 병술대운, 을류대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 없는 오행이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두 채나 샀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빠한테 돈을 꺼주고 이것이 이제 실수였다고 볼 수 있죠. 냉정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오빠도 그 고생하고 있는 여동생한테 돈을 꺼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결국 실패해버리고 그러다가 뇌출혈이 와서 장애가 된 것이고 결국 이 여자분의 인생도 상당히 기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대운이 이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주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무술년, 을추걸, 을미일, 김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래전에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은 2명이라 그래요. 근데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은 자기 그 엄마하고 같이 사는 거고 오래전에 무역업을 했었고 10여 년 전부터 직업 없이 혼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술 나르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다재다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젊어 보이고 미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도 목기운하고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때요? 이 토기운 자체가 재성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으면서 이것이 축술미 삼형살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여자운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분 사주 자체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사주에 재성운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 여자로부터 인기를 얻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매력적인 남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부 종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별로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는 있었어도 여자복 자체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27살서부터 36살 이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무진대운으로 흐른다는 거 이것은 약점이라고 봐야죠. 결혼 정년기에 이성운이 특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재성운이라는 게 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혼자 하지는 않겠죠. 여러 사람 거느리고서 할 텐데 그리고 혼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업소 자체도 쬐끄맣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잘 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분 사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여자랑 헤어져가지고 혼자 살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분에게 관운도 없죠. 지금 오행이 2개만 있는 거니까 뭐 자식복이라든가 여자복이라든가 부모복이라든가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축술 및 삼형살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육친의 복이 없는 그런 사주고 그냥 혼자서 속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지의 축술미가 깔려 있을 때에는요, 일단은 그 사람 인생이 순탄하게만 흘러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 이 점하고 그 축술미 토기운 세계가 십성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뭐 재성운에 해당이 되느냐, 인성운에 해당이 되느냐, 이 점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 지금 예를 든 사람들은 오행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축술미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다른데 또 토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행이 토기운 하나로 치중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치중되어 있을 때에는 육친의 복이 뭐 부모 복이라든가 배우자 복이라든가 이렇게 육친의 복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지지의 축술미가 깔려 있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흘러가는 대운을 잘 보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어릴 때 정확한 사주 분석을 받아갖고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사주 포인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